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수맥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저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고 맥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방송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수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맥과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 파장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수맥과 수맥파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맥이라는 내용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맥 하면은 수맥은 한문으로 수맥은 물줄기, 물이 맥을 이루면서 흐르는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강이나 땅속의 강이나 똑같은 수맥입니다. 지상에 있느냐 했을 때는 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하에 있을 때는 지하 강이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상의 강과 지하의 강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의 강은 영문으로 그라운드 리버라고 그러죠. 반대로 지하에 있는 강은 언더그라운드 리버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강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 폭이 1m짜리가 있다면 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흐르는 또랑이라고 이제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하의 강이라는 우리가 수맥, 지하 수맥이라는 것은 50cm나 1m차 크기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을 표현할 때 지하의 강은 보통 아무리 작아도 약 한 5m, 4m, 5m부터 뭐 50m, 뭐 1km짜리도 있을 게죠. 지상에 노출된 강은 물 흐름이 비가 오면서 많기 때문에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뭐 4km도 될 수가 있고 10k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강은 흙과 바위로 층을 이루어서 이루기 때문에 그 층 사이에 공간으로 만들어진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의 강과 같이 그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강은 우리가 50cm가 지하에 있는 수맥이다. 1m짜리가 폭이 1m짜리가 지하에 수맥이 흐른다라는 얘기는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 강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에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리버,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지하강이라고, 우리말로 지하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온 이유는 도대체 지하강이 어떻게 생겼고 왜 우리한테 그 해로운 저주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갔는데 엄청난 깨달음을 알고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리버의 지하강은 들어가는 폭이 약 한 30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일반 동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인 것 같이 그 암석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에, 터널이 여러 군데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바위를 깎아 먹으면서 흐르는 물줄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필리핀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본선이 아니고 지선이다. 그 소리에 엄청 놀랐습니다. 지선인데 그 지선이 약 1km, 1km 정도는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 본선까지는 갈 수가 없다. 너무 깊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아직 관광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그래서 1km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현대 상태, 그 동일한 상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상태가 약 1km 정도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데, 마지막 본선을 봤을 때는 어떤 동굴의 형태였냐면 고속도로를 일자로 뚫어놓은 것 같이 그 넓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약 한 50m 폭으로 본선의 수맥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맥은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서 나오는 저주파가 왜 생겼는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도 물이 흐를 때 엄청난 경험을 오르고 장마철에는 많이 물이 흐르죠. 그런데 이 바위를 깎을 정도의 물의 속도, 그러게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가 얼만큼 셌을 것이라는 것은 바위를 보면은 누구나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팔라완에 가면은 꼭 거치는 곳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찍어온 사진을 공개를 했고, 동영상으로는 제가 올리기가 좀 너무 캄캄해서 보여주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지하강이라고 하면은 다른 매체에서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제 말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층이 변화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수맥의 수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았듯이 수맥의 강의, 지하에 있는 수맥의 강의 폭이 뭐 50cm가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머리 위로 지나가고, 한 집에 수맥이 뭐 5개도 지나가고 10개도 지나가고 15개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수맥에 차단하는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자, 그리고 지하의 수맥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알려진 내용으로서는 지각 내부에 위치해 있다 하는데, 지각 내부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핵에서부터 내핵, 유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상부 멘틀이 있고 지표가 있는데 지표에서 약 핵까지는 내핵까지는 6,400km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각은 약 35km가 지각의 두께를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수맥은 30km, 35km 이내에 분포되어서 우리한테 생명수로 전달해주는 수맥이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각 내부에 있는데 그게 몇십 메타도 될 수도 있고 몇백 메타도 될 수 있고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팔라완의 언더그라운드 리버를 봤을 때 아마 상상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맥의 지하의 수맥과 지상의 수맥을 구분해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표수와 지하수와 수맥과 강과 그것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표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표수와 지하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표수는 지표면에 남아있거나 낮은 곳으로 물이 모여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이 지표수를 검색을 하면 이 말이 써졌습니다. 이게 곧 뭐냐? 호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수. 지표수는 호수를 말한다. 흐르지 않고 모여있는 물을 말한다. 지하수는 지하 지층이나 안반 사이 틈에 빈틈을 채우고 모여서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이걸 뭐라 하냐? 지하 호수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낮은 데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자, 고여 있는데 장마가 졌을 때는 물이 많이 모여 있다가 가물면은 그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경우, 정체된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지하수를 파서 샘물을 팠을 때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수맥을 뚫어서 나온다는 경우는 아주 깊이 관정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안반을 뚫었는데 그 밑에서 물이 나왔다. 자, 그러면 안반 밑에 빈 공간이 생긴 곳에 엄청난 물이 고여 있는 그 공간에 관정을 했을 때 거기서 뽑아 올리는 물이 바로 지하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수맥을 얘기했을 때 지표수와 지하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지표수와 지하수는 그냥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수맥은 맥을 이뤄서 물줄기를 이뤄서 지상이나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맥파라는 게 있어요. 수맥파는 왜 일어나는가? 그 수맥파가 사람한테 잠자는 곳에 있으면 뇌파의 교란을 받아서 깊은 숙면을 못 오게 만드는 그 수맥파, 저주파라고 하죠. 사람한테 저주스러운 저주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하의 수맥에서 물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파장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맥 폭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약 30m 정도 됩니다. 팔라완에 언더그라운드 리버라는 지하강이 있는데 폭이 30m인데 여기에서 배 타고 라이트 하나만 켜고 안내자 라이트 하나만 켜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안내자만 불을 켜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 바위를 보면 물의 속도에 의해서 이 바위가 얼마만큼 깎아졌는가. 그러면 그 깎아졌을 때 땅속에서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발생이 됐을까.
하지만 땅속에는 에너지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비가 와서 폭포수 같이 물이 흘러도 그 물소리가 공중에 다 퍼져서 소멸되겠죠. 근데 이 파장은 소멸되지 않고 응축됩니다. 그 응축돼서 대기권까지 영향을 주는 이 파장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주 에너지라고, 우주 에너지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태풍을 봤을 때 그 태풍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그런 에너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대기권까지 영향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장이 땅 속에 있으니까 하늘로 솟구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파장은 움직이지 않으면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 운동 에너지의 방향대로 파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커튼이 쭉 늘어서 있는데 내가 선풍기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바람을 세게 틀어놓으면 왼쪽으로 커튼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바람의 파장입니다. 이 파장이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파장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의 속도에 의해서 수맥의 폭이 좁을수록 물의 속도는 빠르고 파장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글로 썼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이 얘기는 아마 맞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은 물이 가는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그 입구와 출구를 알아야만이 파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엘로드를 측정했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엘로드가 교차가 심하고 나가는 쪽은 11자로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강가에서 걸어갈 때 아파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의 저항을 느껴서 추울 때는 굉장히 춥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반대로 걸어갈 경우는 바람을 등졌을 때는 바람이 가는 쪽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저항을 못 느끼고 덜 춥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 저주파는 모든 물질을 거의 투과가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가 층간소음도 하나의 저주파의 일종입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두껍게 싸졌는데도 위에서 콘크리트를 압력을 가하면은 그 진동이 밑에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갈 때 굉음을 내면서 빠른 속도로 갈 때 그 울림 현상이 지상까지 영향을 주면서 잠자고 있는 아파트에서 울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저주파입니다. 그건 저주파는 어떤 물질을 거의 다 투과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파장이 길고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장은 예민한 사람은 잠을 설치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만 하면 자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앞전화와 내가 첫 번째 몸의 증상에 나타나는 것이 수맥파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수맥이 있다 없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제 말의 뜻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맥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각층에 있는데 그 물은 지층 사이에 맥을 이루면서 줄기로 흐르면서 물 흐르는 방향대로 같이 파장도 일어난다. 그래서 지하에서나 지상에서나 똑같은 방향대로 횡파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잠자기 힘들면 머리 방향을 바꾸라는 이유도 횡파기 때문에 머리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맥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머리 방향을 바꾸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서 파는 밑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자, 밑에서 올라올 경우에 머리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로든 우로든 반대로든 머리 방향을 두어도 파는 밑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왜 머리 방향을 바꾸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저는 도저히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 자, 파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벽에서 온다. 그래서 벽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서 그 들어오는 방향에다가 파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로 차단을 하면은 우리는 그 파로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파를 막는 방향을 찾는 것은 엘로드 측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고 경지에 올라와야 파 방향을 찾는데 그 방향은 동서남북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엘로드를 사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입구를 찾아서 제가 얘기하는 물질로 파가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측정을 못하면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공개를 하고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항상 겪고 살아야 하는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과학이 그것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수맥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제일 많이 발전했습니다. 독일은 가구를 팔을 때, 침대를 팔을 때 수맥을 측정할 줄 모르면 수맥을 침대를 팔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수맥을 다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수맥을 측정해서 수맥이 없는 곳이나 아니면은 수맥이 머리 방향을 틀게 하는 방향을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맥의 파는 횡파다. 그래서 막고자 하면은 벽 쪽에서 막아야지 밑에다가 막아서는 헛고생이다. 헛투자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맥에 관련된 일은 모두가 방바닥에 깔거나 침대에 깔아야만이 막을 수 있다. 건물을 지는데 기초에다가 수맥 차단제를 놓고 집을 재야 수맥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강력하게 저는 반대 의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주파는 횡방향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거의 모든 물질을 투과하며 대기권까지 영향을 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횡방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 쪽에다가 그 물질로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도 잠자는데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이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면 그분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주파는 건물을 횡방향으로 투과하며 잠자는 사람의 뇌파를 간섭하며 숙면을 방해하고 그 장소에 머무르면 맥박이 빨라지고 정서에 불안해진다. 자, 이런 몸의 증상을 한번 또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파를 차단하려면 바닥이 아닌 벽 쪽에 투과된 물질로 차단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수맥파를 차단 후 예민한 분은 30분이면 맥박이 느려지고 편안해진다. 제가 지금까지 30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제 고객을 만나서 저를 믿고 출장을 의뢰한 사람이 대부분의 답변이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왜 편안해지지? 내 몸이 이상해졌네. 네. 아주 고통이 심한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그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제 고객은 어디 가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도 주위 사람들은 너는 미신을 믿냐? 이런 소리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자랑도 못 오고 혼자만 그렇게 해방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종교계통에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교회 광고 시간에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신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은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이 많아서 그 내용을 취소했다는 그런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그렇게 언론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좀 어설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 견해지만 혹시나 의심이 가고 이건 틀렸다는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만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여러분한테 대화를 좀 더 올바른 정보로 전달하고자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모든 파장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모든 파장은 운동 에너지의 작용으로 발생이 된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 안 봐도 자연 현상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는 바람의 방향을 어디서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그것은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우리가 수맥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를 측정하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폭이 몇 메타고 강도는 어느 정도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다음 방법은 차단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제 말이 도움이 됐을라는가 모르겠는데요. 의문이 나신다면 댓글로도 달아도 좋고요.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적극 꼭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는 수맥에 대해서 차단하는가, 어떻게 차단하는가, 어떤 물질로 차단하는가 여러분의 직접 제가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겠으니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판단은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설치를 하는데 단 여기에서 꼭 본인이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엘로드 사용법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급히 꼭 내가 차단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측정을 출장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공개하니 꼭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고 몸으로 손수 겪어본 사람이라 겪어서 결과를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저의 하나의 지적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하나로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지식을 구독으로서 제 지식을 파는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